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6월 고2 모의고사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 부분은 제외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1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지수 법칙이죠. 일단 2의 3분의 2제곱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그럼 답은 2죠, 그쵸? 네, 4번. 그 다음에 2번은 로그의 성질 로그 3의 24랑 그래 너무 빨리 풀면 또 그죠? 더하기니까 네, 진수끼리 곱으로 바꾸고 계산을 해주면 로그 3의 9네요. 로그 3의 9는 2죠. 답은 2번이고요. 3번 자 지금 중심각의 크기 나와 있고 호의 길이 나와 있고 반지름 구해라 이거니까 L은 R세타 요거 이용하는 문제 같네요. L은 3분의 2파이고 R은 구해야 되고 세타가 4분의 3파이다. 그럼 먼저 파이 나눠주고 자 그럼 R은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죠 그쵸? 그래서 9분의 8이네요. 3번의 답은 5번입니다. 그리고 4번은 자 정의역 0 이상 파이 이하 체크 그리고 뭐 2 코사인 x 더하기 1이 0이다. 그럼 코사인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죠? 이거를 막 바로바로 정의대로 찾기보다는 찾는 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프를 활용하는데요. 자, 일단 자 원래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가 절반까지만 그려도 되잖아요. 0에서 파이까지니까 한 이런 느낌으로 그려볼게요. 이 정도가 파이 됐을까요? 근데 자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 점의 x좌표를 찾는 게 우리의 목표죠. 그쵸? 여기를 찾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y는 2분의 1을 찾습니다. 요 교점. 자 코사인은 얼마가 2분의 1이죠? 우리 0도와 90도 사이에서는 그렇죠. 60도 즉 3분의 파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좀 시각적으로 좀 대칭성을 잘 활용하는 건데 자, 꼭대기로부터 3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곳이 높이가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쪽에서도 여기도 꼭대기잖아요. 꼭대기에서 3분의 파이만큼 내려가야 또 2분의 1이 나오겠죠? 그래서 다른 색깔 보라색 그럼 이 점의 x좌표는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야겠죠? 파이로부터 3분의 파이만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 거니까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됐을까요? 네,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해결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죠. 상용 로그 이용하는 건데 로그 43.5죠? 그럼 4.35를 찾아야겠다. 4.35죠? 그러면 로그 4.35 입장에서는 10을 곱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1 더하기 로그 4.35 즉 1.638호가 되겠죠. 그죠? 5번의 답은 1번이고요. 6번은 넘어가고요. 7번 자 일단은 세타의 범위 제 2사분면이죠. 일단 제 2사분면이니까 사인만 플러스 그죠? 먼저 체크해 두고 자 요런 문제는 이제 제가 야매라고 말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정확한 정의로부터 나온 방법인 저처럼 푸세요. 일단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그래도 일단 4분의 3이라고 생각하고 요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세타가 예각이 아니잖아요. 분명 90도보다 큰 각인데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요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16 마이너스 9 루트 7이 이제 높이 포지션 높이의 길이가 되고요. 그 상태에서 그냥 사인 세타를 구한다 이거죠. 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7인데 자 그 다음에 이 세타가 마지막에 제 2사분면이니까 부호는 플러스다.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문제 유형이 주어졌을 때 그냥 절대값에 대한 삼각비를 다 구해주고요. 사인 코사인 타제트 그리고 몇 사분면 각인지 확인해서 부호만 바꿔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결하면 되니까 지금 7번에
답은 5번이에요. 됐나요? 넘어가죠. 8번이요. 8번은 뭐 로그 3의 x x를 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건데, 그죠?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4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원래 로그 함수 점근선은 y축이죠. 즉 x는 0인데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4로 됐다는 얘기는, 그렇죠, 왼쪽으로 4칸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a는 4가 되죠. 그죠? 평행 이동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a는 4 찾았고, 두 번째 5,0 지나니까 일단 이렇게 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x 마이너스 4 이렇게 나타내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고, 더하기 b. 자, 이 상태에서 5,0 대입하면 b가 나오겠죠. 0은 로그 3에 5 더하기 4니까 9 더하기 b. 로그 3의 9는 2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2가 되겠죠, 2. 그죠? 1번이네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9번 뭐 탄젠트 x 그래프로부터 뭐 탄젠트 ax, a는 주기와 관련이 있을 거고 b는 위로 몇 칸 올라갔니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원래 탄젠트 x는 딱 원점을 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이 딱 기준점인데 지금 보시면 딱 기준점이 2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b가 2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위로 2칸 올라갔구나. 그리고 자 보세요. 지금 뭐 주기가 몇 파이예요? 주기 4파이죠? 그죠? 자, 원래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죠? 파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AX는 파이다. 원래 주기가 파이다. 근데 X라는 게 제가 지금 주기라 그랬죠, 그죠? 주기는 A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문제에서 4파인 거예요. 그럼 A는 4분의 1이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4분의 1과 2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9번의 답은 2입니다. 2. 됐나요? A를 찾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거는 좀 사실 뭐 정확하다면 더 정확한 건데 사인 코사인 주기 구할 때랑 좀 달라서 헷갈릴까봐 전 방금 전처럼 했고요. 방금 풀이가 더 저는 좋은 것 같고, 지금은 자 보세요. 원래 탄젠트 그래프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 자 첫 번째 점근선이죠, 그죠? 2분의 파이 쪽이잖아요, x가, 그죠? 근데 지금 2파이잖아요, 그죠? AX가 AX가 2파이 이렇게 돼. 그럼 x는 a분의 2파이, 그죠? 근데 이게 원래 2분의 파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저랑 같은 생각 중인가요?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냥. 취소. 괜히 또 그냥 첫 번째 풀이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주기가 원래 파인데 지금은 4파이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주기가 파이가 되려면 이렇게 이렇게 그 사인 코사인과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어쨌든 9번의 답은 2번이에요. 10번. 자, 지수함수 역함수의 그래프가 이걸 지난다. 그 로그 함수로 그리진 않죠. 그냥 원래 그래프가 로그 5의 a, 4를 지나죠. 지금 x, y 좌표 바꿔주면 얘가 지나는 점이 되잖아요, 그죠? 대입합시다. 4는 5의 로그 5의 a, 그죠?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녀석이 뭐로 바뀌어요? 이 녀석이 그냥 a로 바뀌죠. 그래서 a 더하기 1이 4니까 a는 3이다. 10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자, 지수함수를 더 평행이동 시켜요, 그렇죠? 이미 평행이동 했는데 아래로 6칸 간 녀석을 또 평행이동 시켜요. 일단 원점 지나고요. 앞에 문제가 약간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점근선이 또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일단 점근선을 통해서 우리는 평행이동 얼마나 했는지 알 수가 있죠. 지금 마이너스 6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2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위로 4칸 올라가야겠죠. 다시 y는 자, 요게 지금 평행 이동한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결국 점근선은 위아래로 평행 이동한 거에만 영향을 받으니까 요 녀석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b는 4다라는 걸 먼저 얻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y는 4의 x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인데 원점 지나기 때문에 0,0을 대입하면 되겠죠. 이렇게 2가 2의 마이너스 2a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제곱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죠? 그래서 a와 b를 곱하면 네, 마이 11번의 답은 4번이죠. 그죠? 넘어가시고요. 12번 삼각 방정식이죠. 아 삼각함수죠.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활용. 그죠? 2차 함수로. 근데 지금 코사인과 사인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죠?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제곱 x. 이게 1이죠. 그래서 얘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그거부터 바꾸고 써볼게요. fx라는 것은 2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더하기 2 사인 x 더하기 k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그리고 상수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뭔가 2차 함수스러운 형태가 되죠. 그쵸? 그러면 이제 sin x를 t라고 하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x에 대한 범위는 제한이 없죠. 그쵸? x에 대한 범위는 제한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sin의 범위는 치역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네,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다 라는 어떤 정의역이 설정이 되고요. t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표준형으로 좀 바꿔보면요. 자, 요 상태인데 여기 4분의 1을 더해야겠죠? 그럼 실제로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한 거니까 뒤에 플러스 2분의 1만 써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에 t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더하기 뭐 k 더하기 2분의 5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음수 t 제곱의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1, k 더하기 2분의 5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긴 포물선인데 참고로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이 이쪽이니까 한 1은 이 정도라고 치면 t가 1, 한 t가 마이너스 1인 건 한 이 정도 좀 넓게 더 넓게 잡히겠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약간 이쪽이 좀 더 길고 요런 느낌 약간 왼쪽으로 더 치우친 포물선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의 조건을 좀 주어 담아 보면요. 최대값이 2분의 15래요. 꼭지점의 y좌표겠죠. 여기 1번, 2번 k 더하기 2분의 5가 2분의 15입니다. 그죠? 그럼 k는 5가 나오겠네요. 그죠? 먼저 k 찾았고요. fx의 최소값을 찾아야 돼요. 즉 제일 작으려면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를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일 때 대입을 해볼게요. 요 식에 대입을 해보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4분의 9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9 더하기 아까 2분의 15였죠. 그쵸? 요게 최소값이네요. 그러면 약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9 더하기 2분의 15니까 2분의 6, 3 이렇게 되겠죠? 12번의 답은 3번입니다. 됐을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 FT라는 표현이 조금 비수학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 지금은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그냥 문제 풀 때는 자, 13번 볼게요. 자, 지수 부등식이죠. 지금 기준은 밑이 2인 녀석입니다. 자, 그럼 얘를 좀 바꿔야겠죠. 2의 세제곱 끄집어내고 그리고 2의 x의 제곱이죠. 그죠?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1번
t라고 합시다. 2의 x제곱을 그럼 얘는 0보다 크죠 일단. 그럼 주어진 부등식은 먼저 8t 제곱 더하기 2는 작거나 같아요 17t보다 이렇게 되고 이항을 해보면 8t 제곱 마이너스 17t 더하기 2는 0 이하다. 인수분해하면 8, 1은 8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17이 되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면 8분의 1, 2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 참고로 정의어 t는 0보다 큰데 지금 범위랑 딱 그냥 신경 쓰이진 않죠, 그죠? 막 치명적인 작용은 없네요. 그냥 이대로 범위를 확정을 하는 거고. 근데 이 범위에 있는 정수의 x의 개수 이러면 조심해야 될 게 항상 우리 이 지수부등식은 치환하잖아, 치환. 구하라는 건 x거든요. 이 상황에서 답을 만약 0, 1 이렇게 해버리면 t를 구하는 거니까 좀 잘못 구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x에 대한 범위로 바꿔볼게요. t라는 게 2의 x제곱인데 지금 8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2는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가 되죠. 그럼 정수는 마3, 마2, 마1, 0, 1 이렇게 5개 있죠. 물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1 더해도 되겠죠. 13번의 답은 3번입니다. 넘어가죠. 14번이요. 로그에 대한 정의, 기본적인 어떤 그죠? 그 약속들에 대한 얘기인데 및 진수에 대한 조건이 되겠죠. 먼저 및 조건을 보시면 1 아닌 양수잖아요. a는 1이 아니고 a는 0보다 크다. 일단 체크해 두시고 두 번째 진수는 그냥 0보다 크기만 하면 되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 더하기 8은 0보다 크대요. 그런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조건이 있죠. 좀 옮겨서 그럼 이거 판별식이잖아요. 판별식. 그죠? 그래서 2번 조건을 계속 해보면 저거 y는을 붙이고 생각해보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게 아니라요 0보다 작아야겠죠. x축과의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허근 두 개 있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보다 작아야 한다. 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와 요거를 이제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게 이 조건이거든요. 자 이제 나타내 보면 수직선에 마이너스 4, 8 이렇게 나타낸 게 첫 번째 범위. 두 번째는 1이 아니다. 근데 0보다 크다 이거니까 요렇게 그죠? 그럼 만족하는 범위가 요 두 범위가 되겠고요. 정수는 그러면 2, 3, 4, 5, 6, 7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끝에 것끼리 계속 더해주면 되겠죠. 9, 3, 27 14번의 답은 1번입니다. 15번 볼게요. 15번은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한 문제예요. 정의. 자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있어요. 점의 좌표 여기를 x, y라고 했을 때 원점으로부터 요 점을 지나는 것을 동경으로 설정하고 시초선은 이쪽이죠. 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제 사인 세타 r분의 y라고 정의하겠다. 그러니까 일사분면에서 같이 똑같이 하겠다. 코사인 세타 r분의 x로 정의하겠다. 탄젠트 세타도 x분의 y로 정의하겠다.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잖아요. 그렇죠? 이 정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원이 있고요. x축, y축이 있어요. 근데 r은 2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이쪽이 일단 마이너스 2보다는 더 길어지겠죠. 그죠? 절대값이 2보다 크니까. 근데 지금 x는 마이너스 1을 한 이 정도로 해볼게요. 자, 만나는 점이 두 개 있죠. 그죠? 그 중에 y좌표 양수인 점을 a라고 하고 a, 그 다음에 음수인 점을 b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뭐 그림을 신경 쓰지 말고 철저하게 이게 좌표로 나타내는 게 삼각함수 정의라고 해요. 정의. 일단은 자 지금 x좌표는 둘 다 마이너스 2죠. 그죠? 마이너스 2, 그 y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직각삼각형을 좀 활용해야죠.
길이기 때문에 양수로 나타내 볼게요. 밑변을 2라고 하고 빗변을 r이라고 나타낼 수 있으니까 높이는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4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 아래쪽은 마이너스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밑에 다시 써보면 A라는 점, 그 다음에 B라는 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됐죠? 그럴 때 지금 문제 조건이 2 코사인 알파는 3 사인 베타라고 합니다. 그럼 코사인 알파 구해볼게요. 코사인 알파는 r분의 자 x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사인 베타는 r분의 y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저 상황에 대한 등식을 써보면 2 코사인 알파는 r분의 마이너스 4는 3 사인 베타다. r분의 마이너스 3 루트 r제곱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r은 없어지겠죠? 없어지고 그리고 일단 차례차례 r 제곱 9 플러스 3을 나눠준다. 그럼 3분의 4가 루트 되죠? 제곱할게요. 9분의 16이 r 제곱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r을 쭉쭉쭉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스탑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그 전 단계도 한번 써볼까요? 자,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4라는 값이 3분의 4다. 즉 A라는 점의 Y좌표가 3분의 4다 이 소리예요. 여기 3분의 4, B는 마이너스 3분의 4. 그죠? 요런 상황. 그런데 지금 구해야 될 것은 요거예요. 요거. 자, 다시 써볼게요. R 곱하기 사인 알파는 R분의 Y거든요. R분의 3분의 4 더하기 코사인 베타는 R분의 X거든요. R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아래 값을 정확하게 구하지 않아도 이 분배를 하면 약분이 되고요. 답은 3분의 4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렇죠? 몇 번이야 그럼 답이? 3번. 15번의 답은 3번이죠. 그래서 이런 게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사인 함수의 그래프만 지금 열심히 하고 사인 함수의 정의를 모르고 있다. 정의 공부를 좀 하셔야겠어요. 16번은 넘어갈게요. 17번 보자마자 이 겁먹는 학생들이 있겠죠. 그쵸? 이해합니다. 근데 일단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 우리 교과서에서도 있었죠. 뭔가 역함수의 그 점들의 그 y는 x 대칭 이동 경로를 착 따라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로그를 먼저 준 게 약간 페이크 같아요. 자, 일단 지수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서로 역함수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로그를 보면 보통 이렇게 잘 생각 안 해요. 근데 연습을 하면 되겠지만 마이너스를 1로 보내는 것만 많이 연습하지 이거를 밑으로 보내는 걸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죠? 근데 그걸 먼저 떠올린다기보다는 지수함수로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y는 밑이 3이 아니죠, 지금? 밑이 3인 걸로 바꿔볼게요. 3분의 1로 바꾸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묶은 거예요. 그럼 요렇게 바뀝니다. x 마이너스 4 제곱,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 로그 함수도 밑이 3분의 1로 바꿀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해서 이제 마이너스가 보이는 거예요. 제 관점의 차이가 느껴지세요? 로그를 보자마자 밑을 3분의 1로 바꿔봐야지 라기보다는 지수함수의 밑을 3분의 1로 바꿔보는 건 좀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로그도 바꿔보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뭐 이런 느낌. 얘는 y는 로그 3분의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둘은 역함수가 맞죠? 왜냐면 지수함수는 오른쪽으로 4칸 간 거고 로그 함수는 위로 4칸 간 거거든요. 딱 y는 x 대칭이잖아요. 그쵸? 그대로. 그래서 둘은 역함수다. 즉 y는 x 대칭이다 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정보고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지금 로그 함수가 요건가? 요게 로그 함수고 요게 지수 함수죠. 그죠? 좀 모양이 흉측한 상황이긴 한데 a라는 점은 D라는 점과 서로 대칭이겠죠. 그죠? 그리고 B라는 점은 C라는 점과 Y는 X 대칭이겠죠. 그죠? 이런 느낌으로 됐을까요?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문제 상황에서 주어진 길이가 선분
AD-BC가 4루트 1이에요. AD-BC. 그렇다는 얘기는 선분 AB와 선분 CD를 더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좀 불필요한 거 지워볼게요. 자, 그 여기가 길이가 지금 4루트인 거거든요. 근데 대칭성이 있죠, 그죠? 대칭입니다, 대칭. 그럼 하나 선분 AB의 길이가 몇 루트 2일까요? 네, 2루트입니다, 2루트, 그죠? 자,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거는 떠올리는 연습 좀 하세요, 제발. 자, 요렇게 90도 딱 직각삼각형 만들면 이거 45도짜리잖아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그럼 1대 1대 루트 2거든요. 그래서 길이만 따지면 2랑 2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같은 방식에 의해서 C랑 D에도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보면 여기도 2랑 2가 돼요. 2루트 2고. 됐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밑작업. 그럼 알아낼 수 있는 게 D라는 점의 좌표가 만약에 A, B였다면 C라는 점은 왼쪽으로 두 칸, 위로 두 칸 가기 때문에 A-2, B 더하기 2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물론 이걸 통해서 B와 A도 나타낼 수 있지만 한번 지수함수 내에서 이제 좀 연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지수함수 위의 두 점이다 라고 해서 대입을 해서 연립을 해볼 거예요. 주어진 함수가 지수함수니까 써봐야죠. 근데 저는 아무래도 로그 함수보다는 지수함수가 더 편해서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A, B를 대입하면 B라는 점은 3으로 쓸까 그냥? 이렇게 돼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B 더하기 2를 Y가 B 더하기 2일 때 X는 A-2니까 3에 더하기 4니까 이렇게 됩니다. 헷갈리면 위에 쓴 3분의 1 요 표현을 해도 됩니다. 어쨌든 요렇게 돼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B를 좀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대입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A는으로 해도 되는데 전 B는을 먼저 구하고 싶거든요. 이게 보세요. 아래에 있는 식은 3의 마이너스 A 더하기 4제곱 입장에서는 9를 곱한 거죠. 3의 제곱이 더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9B가 되는 거예요. 이게 B이기 때문에. 됐나요? 그래서 B 더하기 2는 9B다. 8B는 2다. B는 4분의 1이다 라는 게 먼저 나와요. 그래서 B가 4분의 1이구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K인데요. K는 이제 점 하나만 찾으면 끝나거든요. 점 하나 찾아서 X 더하기 Y가 K니까 A 더하기 B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일단 B를 찾았으니까 A도 찾아봅시다. 뭐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4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A 더하기 4제곱이다. 로그의 정의를 쓰겠습니다. 딱 다 봐도 로그들이 좀 있죠. 로그 3 이런 게 있으니까 로그 3의 4분의 1 이게 마이너스 A 더하기 4잖아요. 그죠? 정의 쓴 거예요. 자, 그리고 로그 3의 4분의 1은 로그 3의 2의 마이너스 2 제곱. 즉 마이너스 2 로그 3의 2가 마이너스 A 더하기 4다. 그죠? 그럼 A는 2 로그 3의 2 더하기 4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최종적으로 K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D라는 점의 좌표를 지금 찾은 거예요. 좀 지저분하게 생겼지만 이 D라는 점은 지수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요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직선에 대입해도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 건 알아요. 복잡한데 이게 이 하는 과정 자체는 중학생 때부터 하던 겁니다. 이게 두 개의 함수의 교점인 경우 뭔가 정보가 나와 있는 쪽에서 먼저 값을 구하고 답을 낼 때는 또 그쵸 뭔가 가려져 있는 함수 위의 점으로 해석하는 거 교점이잖아요. 그쵸? 교점 여기도 성립하고 저기도 성립한다. 자 어쨌든 K는 A 더하기 B겠죠, 그죠? 그래서 2 로그 3의 2 더하기 4 더하기 4분의 1 4분의 17이죠. 그럼 답은 몇 번이죠? 답이 어디 있어? 2번인가요? 4분의 17 더하기 2 로그 3이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네요. 됐나요? 네.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중요해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자, 일단은 어떤 삼각함수와 관련된 부등식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코사인 8분의 파이는 어떤 상수, 사인 x는 삼각함수, 그죠? 이런 상황인데 어떤 실수 k에 대하여 k라는 값은 0 이상 2파이 이하인데 범위를 이렇게 준 거죠. 그죠? 그럼 가장 작은 범위는 뭔가 마이너스 파이 이상 0 이하 이거부터 쭉 k 값에 따라서 뭔가 그 마이너스 파이 이상이다는 고정인데 이제 오른쪽이 최대 2파이까지 늘어날 수가 있는 뭔가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렇고 자 요걸 만족시키는 모든 x 값의 범위가 요렇게 생겼다. 뭔가 해의 형태가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약간 느낌을 봤을 때 마이너스 파이와 0이 있을 때요 0 더하기 알파 이게 시각적으로 좀 헷갈리는 건데 사실 음수인 거죠. 알파가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이 부분이 좀 해가 되나 봐요. 그 사이 그죠? 여기 사이가 해가 되는 듯한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네요. 뭐 이렇게 봐서 뭘 알겠습니까? 그죠? 일단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사인 x인데 우리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럼 좀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정도에 두고 자, 사인 그려볼게요. 요렇게 뭐 이 정도. 이 정도로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여긴 마이너스 파이, 원점 파이, 2파이 요런 상황이에요. 요런 상황이고 지금 사인 x를 그린 거예요. 그런데 코사인 8분의 파이라는 값이 있네요. 그죠? 참나. 이거 우리 구할 수가 없는 값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고요. 우리는 삼각함수 스타일 보면 뭔가 두근의 합 이러면 그 가운데 값 찾아가지고 그죠? 뭔가 좀 공감하는 사람 있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고 대략적인 위치를 찾아보자 이겁니다. 자, 조금 이용을 해보면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고요. 코사인 8분의 파이라면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요. 즉 8분의 4파이가 여기거든요. 그죠? 그럼 8분의 파이면 여기 이 원점을 기준으로 8분의 1파이만큼 간 요 y 값이잖아요. 좀 높은 값이죠. 그렇죠? 이게 사인은 어디에 있을까 이건데 저 모양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죠. 가운데. 여기 몇 파이예요? 2분의 파이죠. 그럼 8분의 4파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8분의 4파이로부터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간 거? 8분의 파이만큼 간 거. 그래서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8분의 5파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반대 방향으로 8분의 파이만큼 간 8분의 3파이여도 y값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지금 값이랑 같은 거죠. 코사인 8분의 파이랑.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 건너가야 돼요. 이제 부등식이. 자, 보겠습니다. 건너가 보면 사인 x는 작아요. 마이너스 코사인 8분의 파이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그린 요 y 값에 대한 부호 반대잖아요. 부호 반대. 부호 반대가 어디 있냐면 뭐 대략적으로 뭐 여기 있고 여기도 있네요. 그죠? 일단 얘네를 먼저 표시를 좀 하고 문제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왼쪽도 가운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즉 마이너스 8분의 4파이거든요. 여기가 그죠? 그 마이너스 8분의 4파이를 기준으로 또 8분의 파이만큼 차이 나는 이쪽은 마이너스 8분의 5파이 그 이쪽은 마이너스 8분의 3파이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저 값이 마이너스 코사인 8분의 파이와 같다는 거죠. 그죠? 이 값은 뭐 사인 뭐 마이너스 뭐 8분의 3파이 뭐 얘네들 값이랑 같다는 얘기예요. 어찌되었든 지금 그런 상황. 그리고 이쪽 오른쪽 부분도 구해 볼게요. 2분의 3파이니까 8분의 12파이거든요. 여기가 이쪽이 가운데가 8분의 12파이를 기준으로 똑같이 8분의 1파이를 빼주면 여기는 8분의 11파이
참고로 답은 8분의 11파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8분의 13파이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또 가운데 여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해석을 해보면 어찌되었든 sin x가 요 값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y는 마이너스 코사인 8분의 파이랑 같은 거거든요. 요 값보다 작은 것이니까 이제 그래프는 요만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해가 이제 두 개의 범위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뭐와 뭐 사이, 뭐와 뭐 사이. 근데 문제에서는 범위가 하나밖에 없네. 그냥 뭐와 뭐 사이로. 그죠? 지금 제가 파란색 두 개로 표시한 이 지점이 모두 해가 되려면 이 정의역이 널널하게 잡혀야겠죠. 가장 널널하게 잡아보면 K가 2파이였다면 지금 전범위잖아요. 지금 제가 그린 거에. 그럼 해가 저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해가 하나만 나와야 되네. 그럼 정의역 K를 어디까지 고를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다시 따라가 보면 자, 색깔을 연두색을 좀 바꾸죠. 지금 K라는 값은 어디서부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는지 몰라요. 가장 짧으면 정의역이 이렇게 설정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제가 연두색으로 표시한 거는 K가 0일 때죠. 그죠? K가 0일 때는 범위가 뭔가 마이너스 파이 기준으로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알파까지 그런 범위가 나와요 지금. 근데 이제 만약에 K가 0이 아니라 조금 더 커져도 예를 들어 한 파이까지 커졌다 해봅시다. 그래도 여전히 해는 한쪽에만 있죠. 그쵸?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K가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겁니다. 파이까지는 아까 분명히 됐거든요. 근데 파이보다 좀 크게 극단적으로 크게 해보면 2파이까지 다시 늘리면 해가 이제 두 부분이 되잖아요. 지금 여기는 한 부분인데 그죠? 왼쪽에 있는 한 부분만인데 그러면 어디까지 가능하니 이거죠. 어느 범위까지 잡아야 여전히 해가 한쪽만 나오니 이거니까 마이너스 파이부터 쭉 가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여기까지죠. 여기 8분의 11까지는 잡아도 범위를 잡아도 양끝 범위는 동그라미로 지금 비워져 있습니다. 양끝 어쨌든 범위를 8분의 11파이까지 잡아도 여전히 해는 왼쪽에 여기 마이너스 8분의 5파이부터 마이너스 8분의 3파이까지 나오죠. 저 표현을 좀 정확하게 써보면 알파가 마이너스 8분의 3파이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8분의 3파이 그리고 0 빼기 8분의 3파이 이렇게 범위가 설정되는 거거든요. 어찌되었든 지금은 알파를 막 구체적으로 찾는 상황은 아니고 해가 뭔가 한 부분으로 쭉 이어지는 걸로만 나와야 된다. 그래서 딱 8분의 11파이까지 K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8분의 11파이보다 조금 더 넘어가는 순간 해의 범위가 이제 두 번째 부분이 포함이 되니까 저렇게 깔끔하게 한 부분으로 안 나온다 이거죠. 됐을까요? 일단 4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19번을 보죠. 19번은 약간 철저한 계산 문제인데 일단 뭐 여러 조건이 있고요. 일단 사각형이 뭐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평행사변형은 우리가 중학교 때 성질 세 가지를 배웁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거. 두 번째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각각 같은 거. 마지막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거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각은 우리가 이제 주로 중학교 때는 각을 많이 옮겼는데 지금은 각을 옮긴다고 해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변의 길이랑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는 무엇을 쓰냐면 선분 AB와 선분 CD의 길이가 같다는 걸 좀 이용을 해볼 겁니다. 아니 평행사변형을 주면 이런 걸 써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고 선분 CD의 길이를 구해서 같다라는 등식을 세워보자 이겁니다. 좀 쉽지 않겠죠, 그렇죠? 일단은 선분 AB를 먼저 구해보죠. 선분 AB.
일단 b는 x좌표가 0이죠. 그죠? 그러니까 a의 x좌표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1번 a의 x좌표 구하기. 자, y가 4잖아요. 4는 a의 1-x제곱이죠. 그죠? 우린 x가 궁금하기 때문에 1-x는 로그 a의 4. 지금 로그의 정의를 통해서 지수 표현을 로그 표현 나타낸 겁니다. 우린 지수값이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x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x가 로그 a의 4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여기까지만 멈출까요? 아니다. 그냥 x는으로 할게요. 1 마이너스 로그 a의 4. 그죠? 그럼 이 점의 a라는 점의 x좌표가 1 마이너스 로그 a의 4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 구해볼게요. 선분 AB의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0 빼기 x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되고 로그 a의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 멈추려고 했던 이유가 어차피 마이너스 x가 길이라서 하지만 그냥 다 구했습니다. 오케이. 일단 선분 AB 길이 구했고 두 번째로 선분 CD의 길이도 저것과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울 거거든요. 그럼 C랑 D의 x 좌표를 구해야겠네요. 허허이 참. 자 먼저 C의 x 좌표 구해보죠. C는 어떤 그래프로부터 왔나 보니까 y는 a의 1-x제곱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y가 k거든요. k는 a의 1-x제곱이다. 우린 x가 궁금해요. 나머진 다 상수 취급하는 겁니다. 그럼 1-x가 로그 a의 k가 되고요. 그러면 x는 1 로그 a의 k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냐면 마이너스 x 건너가면 x 되고 로그 a의 k 건너오면 마이너스 되니까 이렇게 써준 거예요. 위치는 바꾸고 머릿속에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이항을 통해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D의 x좌표도 구해볼게요. D의 x좌표는 자, D는 y는 요 녀석의 점이기 때문에 K는 4의 1-x제곱이죠. 그럼 1-x라는 것이 결국 로그 4의 K죠. 그럼 마찬가지로 또 마이너스 x 이항하고 요거 이항해주면 x는 1 마이너스 로그 4의 k가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등식 하나는 선분 CD도 선분 AB와 같더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선분 CD를 계산해 보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돼요. C에서 D를 빼야 돼요. C에서 D를 빼볼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로그 AK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4AK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1과 1이 사라지고 그냥 플러스 먼저 적어볼게요. 이렇게 되죠? 근데 그것이 저기 AB 선분 AB인 로그 A의 4 마이너스 1과 같다 이거죠. 얘는 선분 AB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 등식을 좀 처리를 해보자 이거죠. 굉장히 철저한 계산 기능이죠, 그죠? 자, 원래 지수 로그가 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설마 뭔가 아이디어가 있겠지.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나중에 그걸 알고 보면 떠오르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시험 끝나고 이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봤을 땐 그럴 수 있지만 시험 때는 안 떠오르면 계산을 하는 게 플랜 B에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의도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좀 계산으로 뛰어드는 연습도 해야 되고 하다가 너무 아니면 빨리 버리고 다음 문제 푸는 것도 필요하고요. 어찌되었든 자 정리를 좀 해볼 텐데 일단 밑이 A인 애들끼리 좀 모아볼게요. 이 녀석 1로 보내고 그다음 마이너스 1 반대로 보내보면 자 로그 4의 이것도 색깔 깔맞춤 해볼까요? 로그 4의 K 더하기 1은 로그 A의 K 더하기 4니까 이렇게 4K로 만들어 볼게요.
곱하기로 바꾼 거고요. 좌변도 사실 1은 로그 4의 4라서 로그 4의 4K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식을 얻는데요. 이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모의고사에 나오면 좀 나오는 게 맞나 싶은데, 물론 가끔 기출이 나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좀 내신스러운 문제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보통 로그 2의 네모와 로그 2의 세모가 같다면 네모와 세모 같은 거 맞죠, 그죠? 예, 같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4K랑 4K로 이미 진수는 같죠, 그쵸? 근데 여기 추가적인 게 뭐냐면 밑도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밑이 일단 같을 수도 있고, 그죠? 보세요. 밑이 같으려면 A는 4여야 되잖아요, 그죠? A가 4면은 근데 조건에 맞지 않아요. A는 4보다 작거든요. 그래서 A가 4일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럼 살짝 고장나죠? 이게 내신 대비해서는 깊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보통은 또 잘 못하거든요. 물론 그런 학생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낮긴 한데 그래도 누군가는 항상 상태 변화를 하거든요. 그죠? 누군가는 이걸로 점핑하니까 어쨌든 지금 밑이 달라요. 근데 밑이 다른데 같을 수가 있나 이거죠. 밑이 다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그 4의 네모와 로그 3의 네모가 같을 수가 있나 이게? x 값이 다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뭔가 로그 함수가 뭔가 이렇게 바뀌면, 그죠? 뭔가 바뀌면 같은 x 값에 대해서 y 값은 다른디? 여기에 답이 있죠. 같은 데가 하나 있으면 같은 데가 로그 함수는 우리가 1,0을 항상 지나죠. 우리 배꼽이요. 그래서 1,0을 항상 지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조금 짜증나긴 하는데요. 밑이 달라도 같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진수가 1이면 그러니까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죠. 그게 이 문제에 좀 쓰이네요. 물론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그냥 아유 너무한다 이거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A는 4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같아지려면 4K가 1이어야만 한다. 로그 무언가의 1은 항상 0이니까 0으로 같으니까. 그래서 4K가 1이라서 K가 4분의 1인 게 나와요. K 구했고요. 그다음 이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좀 이용해 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 넓이가 2분의 15래요. 지금 상황 보면 평행사변형 이렇게 생겼는데 높이가 4에서 K 뺀 거 맞죠? 즉 4에서 4분의 1 뺀 거니까 높이는 4분의 15. 그죠? 그럼 밑변의 길이가 나오죠. 밑변의 길이 네모라고 했을 때 4분의 15 곱하기 네모가 지금 넓이가 2분의 15죠? 그럼 밑변의 길이는 얼마예요? 2네요. 2. 그죠? 밑변의 길이가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밑변의 길이 아까 1000분 AB 가져와 볼까요? 1000분 AB 로그 A의 4 마이너스 1. 그게 2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로그 A의 4는 3입니다. A는이 아니죠. 4는 A의 세제곱인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A도 구했고요. 구하라고 하는 것은 4AK입니다. 자, 그럼 4 곱하기 A는 4의 3분의 1제곱이죠. 그렇죠? 그래서 2의 3분의 2제곱입니다. 그리고 K는 아까 4분의 1이었죠? 그래서 양 끝에 있는 애들끼리 약분이 돼서 사라지고요. 답은 2의 3분의 2제곱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21번은 매우 좀 어려운 편에 속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찍어서 맞추는 게 더 확률이 높겠죠. 일단 느낌이. 근데 이제 문제가 참 어려운데 이게 뭐랄까 추론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그 경험을 기반으로 직접 구할 수는 없다. 근데 뭔가 좀 더 우아한 풀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우아하고 뭔가 정리된 풀이는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값을 좀 대입해 보면서
규칙을 발견해 나가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규칙 찾은 애들이 나머지 답을 좀 캐치해내는 그런 풀인데, 조금 현장에 맞게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납득이 가게끔 좀 n에 하나씩 대입을 해가면서 규칙을 찾아 나가는 쪽으로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 상황이 n은 2 이상의 자연수. 근데 100까지인가 봐요. 그쵸? 뭔가 구하라는 게. 그렇고, 자, 그 다음에 fx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n입니다. 그럼 지수함수 y는 3의 x제곱을 아래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쵸? 그래서 그래프 자체는 굉장히 심플한데 문제는 그렇지 않죠. 그쵸? 일단 그래프를 좀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x축, y축이 있고 뭐 마이너스 n만큼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자체는 뭔가 이런 느낌, 그죠? 색깔이 좀 헷갈리네. 뭐 이런 느낌, fx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상태고,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y는 x 이렇게, y는 x가 있고 역함수 그려보면 이렇게 y는 f 인버스 x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함수도 이렇게 표현해보고 y는 x도 표현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y는 fx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그래프와 만나는 두 점이 있죠? 하나랑 여기 하나, 이렇게. 그 중에 큰 x좌표, 그러니까 요쪽, 잠깐 점선 말고 빨간색, 여기 이 교점의 x좌표를 GN이라고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n이 변함에 따라 저 위치도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바뀌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물론 우리 역함수식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역함수 y는 로그 3의 x를 이제 왼쪽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대전제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첫 번째 사실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연립해서 교점을 찾죠, 그렇죠? 연립을 통해서 교점을 찾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n차 다항식, 그러니까 1차, 2차, 뭐 3차,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나중에 다항함수들은 이제 이렇게 연립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고2는 지수로그 삼각함수거든요. 걔네는 다항함수랑 급이 달라요. 그래서 고2는 연립해서 교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연립해서, 예를 들어서 뭔가 지금 대략적으로 나타내도 3의 x제곱 마이너스 n이 뭐 로그 3의 뭐 x 더하기 n 이런 식으로 뭐 해서 뭐 찾을 수가 없다 이거죠. 는 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다른 어떤 쌈뽕한 풀이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나마 일단 1단계로 걸릴 게, 로그랑, 그러니까 역함수랑 원래함수랑 연립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y는 x랑의 교점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의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역함수를 좀 먼저 지워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굳이 저 역함수를 쓰지 않아도 그냥 y는 x와 y는 fx의 교점을 찾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 녀석과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찾자 이거죠. 여기를 찾자. 일단 이렇게 좀 단순화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대전제. 마찬가지로 저 녀석, 그러니까 3의 x제곱 마이너스 n과 x를 연립해도 어차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 x값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내용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도한 것은 직접 구해라가 아니라 값을 찾아라, 이런 겁니다. 됐나요? 일단 여기까지가 그렇고, 그래서 이런 전제, 대전제 1번이라고 썼지만 어쨌든 이 대전제에 의해서 풀이 방향을 조금 수정해야 된다 이거죠. 우아하게 풀 생각하지 마라, 그죠? 아주 지저분한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문제를 좀 이해해 봅시다. 어쨌든 저 교점의 x좌표가 gn인데, gn. 근데 그 gn이라는 값이 어떤 자연수
k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k 플러스 1보다는 작대요. 그죠? 그러한 자연수 k를 또 hn이라고 둔답니다. 아주 난리가 났죠, 그죠? 얘를 hn이라고 둔대요. 근데 그 hn이 n 값이 계속 변함에 따라서 저 k가 바뀔 건데, 그러니까 왜냐면 n이 계속 변함에 따라 저 gn의 위치도 바뀌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자연수 예를 들면 2와 3 사이던 게 3과 4 사이로 이렇게 점핑 되는 순간이 있겠죠. 근데 그 점핑 되는 순간을 뭐 만족하는 n을 뭐 모두 찾아서 더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아마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먹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좀 대입을 해보자 이거죠. 좀 대입을 통해서 감을 잡아보자 이겁니다. 첫 번째, n이 2라면 이거죠. 자, 그러면 fx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 녀석과 이제 x, y는 x와의 교점의 x좌표 중에 큰 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3의 x제곱 마이너스 2는 x다. 자, 이거를 이제 자연수 1부터 차근차근 넣어 봅시다. 1부터 x에 만약에 1을 대입하면 좌변은 3-2라서 1이 나오고요. 우변도 1이 나오죠. 오잉. 그래서 첫 번째 이게 G1은 옆 공간에 좀 쓸까요? 어차피 자, G1은 1이 되네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G1 값은 1 이상 2 이하라서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해 보는 겁니다. H1이 1인 거죠. 그죠? 그럼 이제 H2가 만약에 2 이상 3 미만이라면 이제 뭔가 HN이 바뀌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오케이, 하나 찾았고, 두 번째, 자, n이 3일 때 봅시다. 3일 때는 fx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이죠. 그렇죠? 그래서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이랑 x랑 같아지는 그 x값을 추론해 보자 이겁니다. 근데 x에 1을 대입하면 좌변은 빵이 되고 우변은 1이 되죠. 그죠? 지금은 오른쪽 값이 더 커요. 자, 이거를 이따 그래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건데, 자, 그리고 x가 만약에 2라면 9-3 6이고요. 우변은 2가 됩니다. 그럼 왼쪽이 크죠?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좀 의미 있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gn이라는 값은, 그러니까 즉 g2라는 값은, 즉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은 1 이상 2 미만입니다. 그래서 1이 여전히 h2라서요. h값이 바뀌진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숨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자, 이제 이전 기출에도 좀 나온 적이 있는 아이디어이긴 한데, 자, 이렇게 명확하게 찾을 수 없을 때는 잘 보세요. 자, 여기 그림에다 표시해 볼게요. 이 점의 값을 정확히 구할 수 없는, 지금처럼 지수 로그 삼각이 좀 들어가는 이러한 경우는 잠깐 여기 좀 짜잘한 거 지우고, 안 돼. 다시 요 정도면 지웁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지금 k에 대한 함수값은 두 함수 중에 y는 x가 좀 더 크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y는 x 쪽이 그 지수 함수 쪽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럼 요걸 gx라고 놓는다면 지금 fk랑 gk 중에 gk가 더 커요, 그죠? 근데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순간 이제 누가 더 크다? fk가 더 크다, 그죠? 그래서 fk가 아니라 fk 더하기 1. 그래서 k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 f랑 g 중에 이제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f가 더 크더라. 이렇게 되면 그 가운데에 해가 있더라 이거죠. 해를 우리가 GN으로 쓰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해가 이거 사이에 있더라. 어떻게 보면 약간 실전 개념인 거죠. 그죠? 앞으로 우리 훗날 모의고사에 비슷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른쪽을 봤을 때 1을 대입했을 때는 지금 G 쪽이 크다가 2를 대입했을 때는 F 쪽이 크잖아요. 그죠? 다시 써보면
F1이랑 G1 중에 G1이 더 크다가 F2랑 G2는 거꾸로 F2가 더 크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역전이 일어난 거니까 그 해가 요 사이에 있다 이거죠. 요 사이에 있더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주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지금 마음 같아서는 바로 일반화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일요일 밤 12시 반이거든요. 저도 지금 빨리 자고 싶은데 나 씨. 자, 그래도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fx를 3의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4와 x가 같아지는 걸 찾고 싶은데, 자, 그렇게 할 때 지금 위에 있는 방식으로 좀 써보면 f1과 g1 중에 누가 크냐 이거죠. f1은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이고요. g1은 1이잖아요. 그래서 f1이 더 크다. 왼쪽에 있다 이거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GN보다는 왼쪽에 있다. X는 1이 그죠? X가 그러니까 1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F2와 G2를 비교해 보자 이거죠. 그럼 F2는 9-4라서 5가 되고 G2는 2잖아요. 그죠? 그러면 방향이 이번엔 반대로 뒤집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G3 즉 n이 G3이 아닌데 네, 제가 지금 다 잘못 썼죠. G1이 아니고 처음에 그죠? G2예요. 죄송. G2였고요. 그 다음은 G3였고요. 이제는 G4죠. 그죠? 그죠? 정정. 자, 어찌되었든 G4 값이 또 마찬가지로 1 이상 2 미만이 되는 거고, 여전히 그럼 여기도 H1, 2, 3도 잘못 썼겠네. H2도 H3도 H4도 지금은 아직 다 1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이구나. 1단계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를 이해한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막막함을 느껴야죠. 이걸 100까지 다 해본다고? 설마. 그죠? 이제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규칙은 지금 핑크 네모 안에 있어요. 그 안에 네모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일반화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것은 이게 언제까지 값이 hn이 언제까지 1일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 말은 저기 네모 친 거 보면은, 그러니까 F1이랑 G1 중에는 이제 G1은 X니까 그냥 1이라고 쓸게요. 요거는 1이 더 큰데 F2는 이쪽이 더 커지는, 그게 언제까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둘 다 이제 좀 계산을 해볼게요. 일반화된 표현으로 fx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n이거든요. 그래서 3의 x제곱 1제곱 마이너스 n이 1보다 작고, 근데 같다도 포함이죠. 그죠? 여긴 같다도 포함이네. 아주 그냥 새벽이라 개판이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요, 이제 같아져도 돼요. 여기 첫 번째 같아지면 이미 끝이죠. 같아지는 순간 그냥 여기 포함이 되잖아요. n이 2일 때처럼.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지금 등호를 한쪽에 넣은 겁니다. 여기도 등호를 이렇게 넣어도 돼요. 그럼 아래쪽에도 등호를 이렇게 넣어도 되거든요. 완전 실수투성이네. 자, 그리고 F2는 3의 제곱 마이너스 n인데 그게 거꾸로 2보다 커야 된다 이거죠. n에 대한 부등식으로 바꿔보면요, n은 2 이상이다. 그리고 오른쪽 부등식 보면 n은 9-2 7, 그죠? 7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n이 2 이상이고 7보다 작으면 hn이 얼마다? 1이다 이 소리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n이 7인 순간 hn이 2가 되겠네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시즌 2 이제 일반화 과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n이 2 이상 7보다 작다. 이런 경우는 hn이 1이 나왔어요. 그 말이 무슨 소리냐면 교점의 x좌표가 1 이상 2 미만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교점의 x좌표가 2 이상 3 미만이 되겠죠? 즉 hn이 2가 되는 그러한 n의 범위를 구해보자 이거죠. 일단 7 이상일 텐데 언제보다 작을지를 찾아야겠죠. 그렇죠?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찾아보면 됩니다. 보세요.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y는 fx 그리고 y는 x가 있어요. 아까 gx라고 뒀던 그것. 그럼 이번에는 2와 3 사이기 때문에 2를 대입했을 때 y는 x가 더 크고 3을 대입했을 때 fx가 더 커지는 그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괜히 졌다. 돌아가기. 그렇죠. 역시 태블릿이 좋아. 자, 이거 잠깐 옆에 띄워놓고 식을 적어보면 자 보세요. f2 9-n 그죠? 이게 f2고요. 그거랑 그냥 y는 x에 x2를 집어넣은 2 둘 중에 이쪽이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리고 동시에 누구도 만족해야 되냐면 3 넣었을 때 27-n이 3보다 커질 때 그때는 요걸 만족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n은 7 이상 그죠? 그게 누구 미만이냐 이건데 n은 24 미만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저 범위에 있을 때는 hn이 2구나 이겁니다. 그럼 똑같이 이제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n이 24 이상 얼마보다 작을 때 hn이 3이 될까? 즉 gn이라는 값이 교점의 x좌표가 3 이상 4 미만이 언제 될까 이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오른쪽 그래프에 3과 4로 바꿔치기 하면 되죠. 그럼 x에 3을 대입했을 때 27-n이 3보다 작거나 같고 이번 4를 집어넣은 81-n 그게 이번엔 4보다 크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n은 24 이상 그리고 오른쪽 보면 n은 81-4니까 77? 77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면 hn이 3이다. 즉 gn은 3 이상 4 미만이다 이거죠. 그럼 마지막 이제 범위가 100까지인데요. 뭐 안 해봐도 이미 좀 간격을 보면 약간 눈치를 챌게. 이거는 좀 100보단 커 보이는데 여기는 그죠? 100 초과의 느낌이 납니다. 확인은 여러분들 좀 해보셔요. 그때는 이제 hn이 4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만 한 단계 늘리면 되니까 243에다가 5를 빼주면 200 얼마까지는 쭉쭉쭉 같은 값을 유지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4 hn이 4란 얘기는 gn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됐을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을 좀 찾아보면 아이고 길었다. hn이 그 다음 hm 플러스 1보다 작을 때, 즉 값이 바뀔 때니까 자 볼게요. 언제 hn이 바뀌냐 이거죠. 언제? 첫 번째 n이 6일 때 보세요. h6은 1인데 h7은 2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6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규칙상 그 각 범위의 가장 가장 큰 자연수 가져오면 되겠네요. 두 번째는 h23 여기는 2인데요. h24는 3이라서요. 23도 됩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에 의해서 h76은 3인데요. h77은 어머 범위 하나 잘못 썼다. 앞쪽 여기 77이죠, 그죠?
어찌되었든 H77부터는 4가 되기 때문에 76도 되는 거죠. 그죠? 더 이상 없을 것이고, 그래서 요거 3개 더하면 되겠습니다. 99 더하기 6이죠? 답은 105네요. 105. 아휴, 이거를 좀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꼼꼼히 적다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약간 색깔들이 있지만, 그래서 좀 선생님이 좀 쓰다 보니까 좀 생각의 흐름대로 좀 추가적으로 적다 보니까 좀 오타도 있었는데, 아무튼 문제의 취지는 좀 어려웠던 전제 한 몇 가지를 기반으로 저 빨간 네모 박스, 핑크 네모 박스를 발견해서 이렇게 규칙을 찾는 쪽으로 좀 의도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2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22번과 23번 옆에 있으니까 빠르게 풀어보면, 뭐야 이거, 지수법칙 5의 합차죠. 4-3이니까 답은 5입니다. 그죠? 참고로 주관식이니까 뭐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긴 하죠. 자, 23번 뭐 귀엽죠? 방금 하던 거에 비하면. 뭐 정의대로 갈까요? 일단 항상 이런 건 조심해야 될 거, 진수의 조건. 이거 먼저 써두세요. 그리고 x-1은 4의 세제곱이다. 64. 그죠? 그럼 x는 65네요. 1보다 크니까 이상 없습니다. 그죠? 자, 24번입니다. 로그 함수네요. 로그 함수. y는 로그 3분의 1의 x라는 녀석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x축 방향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많이도 올라갔다. 30만큼.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정의역은 어쨌든 0 이상 6 이하인 상황. 근데 참고로 진수의 조건 따져보면 x가 마3보다 큰 건데 정의역에 애초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정의역에 영향을 안 주죠. 그쵸? 딱 0 이상 6 이하로 계속 그냥 고정이 되니까 진수 조건은 무시해도 되고. 자, 이제부터 풀이 시작. 자, 요 y는 로그 3분의 1 x. 요 그래프를 평행 이동 해봤자 모양은 안 바뀌죠. 근데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로그 함수 그래프 모양은 요렇게 생겼죠. 그죠? 요거를 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렇게 생겨 먹었고, 정의역이 0과 0 이상 6 이하잖아요. 그럼 지금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x에 0을 대입했을 때 y값이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f0을 구하자. f0. 그러면 로그 3분의 1에 3 더하기 30인데 앞에 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답은 29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24번이었고요. 그다음 25번. 자, 이런 게 계속 3점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좀 무서울 수 있어도 당황하지 맙시다. 이 함수가 이 점을 지난대요. 그러니까 대입하자 이거죠. 대입을 해보면, 자, y는 9는 6 코사인, 자, x 더하기 2분의 파이예요. 6분의 5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인데 2분의 파이 통분 먼저 해줄게요. 그리고 더 k를 더한 것이다. 됐죠? 그럼 요 괄호 안에 있는 이 호도법, 이 각을 좀 계산을 해보면 6분의 8파이 약분해주면 3분의 4파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3분의 4파이를 구하자 이거죠. 그죠? 요거를 구하자. 그럼 코사인 3분의 4파이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코사인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파이를 기준으로 3분의 파이만큼 더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꼭대기 기준으로 3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거니까 0 기준으로 코사인 3분의 파이랑은 부호만 반대죠. 그렇죠?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다. 코사인 파이는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자, 9는 저 아래다 할까요? 그냥 9는 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k다. 9는 마3 더하기 k니까 k는 12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됐죠? 넘어갑니다. 26번. 자, 이런 거 학생들이 좀 겁을 먹는데요. 자, 일단 볼게요. 요 녀석 지수 표현으로 나타내 줄게요. 2의 n 더하기 1분의 세제곱이죠. 그죠? 이 녀석이 어떤 자연수의 4제곱근이래요.
그러면 그 다시 4제곱을 해보죠. 2의 n 더하기 1분의 4제곱 했으니까 12제곱이죠. 이것은 어떤 자연수가 된다 이거. 그죠? 요 표현을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어떤 자연수 4제곱근? 그럼 4제곱하면 자연수가 된다 이거죠. 그죠? 3제곱 아닙니다. 글씨 다시 4제곱하면 자연수 된다 이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n 더하기 1제곱근 8을 4제곱하면 자연수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써준 겁니다. 됐죠? 그러면 2의 n분의 1 더하기 12제곱이 자연수이려면 일단 이게 2의 뭐가 자연수여야 되냐 이거죠. 2의 뭔가 자연수 형태, 지수도 자연수 형태여야 된다. 그죠? 맞죠? 그러면 n 더하기 1분의 12가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12의 약수가 되겠죠. 분모에 있는 n 더하기 1 12의 약수다. 그러면 n 더하기 1은 1, 2, 3, 4, 6, 12 이렇게 되죠. 그럼 n은 0, 1, 2, 3, 5, 11이 됩니다. n은 자연수죠. 그죠? 얘네들이네요. 얘네들 다 합하면 되겠습니다. 3, 6, 11, 22 답은 22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됐을까요? 자, 27번입니다. 로그 밑의 변환을 사용하는 건데요. 일단 문제 꼬라지를 보면은 지금 봅시다. A가 미친 게 하나 있고 하나는 C, 하나는 루트 B. 그죠? 아주 난리가 났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C다, C. 그러면 다 밑을 뭐로 바꿔준다? C로 바꿔준다. 밑을 모두 C로 바꾸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도 나중에 모양이 좀 어렵거든요. 일단 차근차근 좀 바꿔보죠. 첫 번째 조건은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가 81이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로그 C의 루트 A인데 A로 바꾸면 2분의 1 앞으로 튀어나갔죠? 요것은 자 이제 C로 바꾸면 요거 밑과 진수를 뒤집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로그 C의 루트 B 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루트 B는 또 마찬가지로 B가 되고 2분의 1이 앞으로 나가죠. 그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2분의 1이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 변형을 해주면 로그 C의 A는 로그 C의 B분의 4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지금 요 두 식을 얻은 거예요. 그죠? 이 두 식을 통해서 요 로그 C의 B를 구하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이게 어려울 거예요. 보세요. 지금 구하라는 게 어디 있는지 보면은 얘랑 얘가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게 무엇이 있냐면 이 녀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는 되게 L, O, G, C, B, L, O, G, C, A 뭔가 이렇게 아주 많은 영어 단어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지만 제 눈에는 이 녀석을 그러니까 보세요. 두 번째 로그 C의 B를 라지 B라고 두고 로그 C의 A를 라지 A로 본다면 보세요. 그럼 주어진 두 식이 어떻게 보이냐면 제 눈에는 A분의 B는 81이고 그리고 A는 B분의 4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두 번째 식 AB는으로 바꿔볼게요. AB는 4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여기서 뭘 구하라고요? 문제에서 네 B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여러분들 잘 풀 거예요. A를 없애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연립 방정식 같은 거잖아요. 이게 연립되어 있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상황에서 B를 찾으란 얘기는 A는으로 해서 뭔가 A를 없애야 되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좀 정돈을 해보면 A는으로 해볼게요. 양변에 A를 곱하고 81을 나누면 81분의 B 맞죠?
그거를 여기 대입을 해볼게요. 그래서 81분의 b 곱하기 b 이게 4가 되잖아요. 그러면 b 제곱은 4 곱하기 81이잖아요. 그쵸? 그럼 2 곱하기 9, 18의 제곱이네요. 그죠? 4는 2 곱하기 2, 81은 9 곱하기 9라서 그래요. 그래서 2, 9, 18. 그죠? b는 18이겠죠. 뭐 마이너스 18이면 답지에 못 쓰죠. 그런 것도 있고 로그 값이니까 양수니까. 됐죠? 요렇게 보여야 한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끝. 그죠? 자, 28분 보죠. 이게 겉모양이 전형적으로 흉측하게 생겼죠. 그쵸? 흉측하게 생겼지만 본질은 일단은 어떤 범위에서는 2차 함수죠. 그쵸? 2차 함수. 그리고 어떤 범위에서는 뭔가 로그 함수스러운 그러한 두 그래프가 이어져 있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찬찬히 문제 이해만 하면 문제 진짜 쉬워요. 이거 잘 보세요. 일단은 정의역이 0 이상인데, 자, 일단 0 이상 3 미만에는 요 그래프 모양이래요. 이 그래프 모양을 잘 보면 4-x 제곱에 적당히 양수를 곱해준 거죠. 그죠? 그러면 저 4-x 제곱을 그려야 되는데, 뭐 4-x 제곱은 원래 마이너스 x 제곱이 이렇게 생겼는데 위로 4칸 올린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죠? 그럼 일단 그래프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x축, y축 있고, 원래라면 한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다 치고, 원래는 4인데 이제 양수를 적당히 곱했으니까 어쨌든 그래프 모양은 대략적으로 한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그죠? 맞죠? 근데 정의역이 3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x에 0을 대입하면 몇 a예요? 4a 죠. 그쵸? 4a. 그리고 쭉쭉쭉쭉 내려가서 자, x에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a입니다. 마이너스 5a. 더 내려가야 됐었는데 원래 한 이 정도? 뭐 대충 어쨌든 이렇게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지금 요 색깔로 지금 칠하고 있는 부분은 요거 그래프예요. 됐죠? 그 다음은 요걸 어떻게 그릴지 좀 난감해하는 학생이 있는데 일단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로그 2의 3분의 x는 x 마이너스, 그러니까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죠. 그죠? 거기에 지금 b를 곱한 거고요. 더 빼기 5a가 있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어떤 로그 함수에 적당히 b를 곱해준 것, 거기에 상수를 뭔가 더해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계속 빼진 건데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럼 포인트는 뭐냐면 이 그래프 모양은 결국 이 로그 2의 x 요 모양이죠. 이렇게 생겼던 얘기고요. 그리고 x에 3을 대입해 보세요. x에 3을 대입해 보면 b 곱하기 로그 2의 3분의 3 마이너스 5a라서 마이너스 5a가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로그 함수 여기 똑같이 3, 마이너스 5a 지나면서 그래프 모양이 뭐 이렇게 된다 이거죠. 좀 더 사실 좀 현실 보정을 때 해보면 뭔가 그래프 모양이 뭔가 약간 이렇게 된다. 근데 사실 이거 좀 더 뭐 이렇게 돼요. 뭐 이렇게 로그 함수. 그러니까 사실 로그 함수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대충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데 이따가 요 두 번째 조건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일단 로그 함수도 표시. 자, 이렇게 여기 로그 함수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선분 AB의 길이가 10인데 A랑 B가 뭐냐? 지금 주어진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요. 여기를 각각 A랑 B라고 그래요. 그럼 선분 AB 길이가 10이면 A의 X좌표가 2이기 때문에 B는 12가 돼야겠죠? 됐을까요? 그 첫 번째 점 B의 좌표는 12,0입니다. 그럼 12,0을 냅다 저기다 대입을 해봐야겠죠? 대입을 해보면 0은 b 곱하기 로그 2의 3분의 12 4죠. 마이너스 5a 이렇게 성립을 하죠. 그럼 마이너스 5a를 넘기면 5a는 2b가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건 이제부터는 좀 잔기술이긴 한데 별로 쓸데없는 거긴 한데 구해야 되는 게 5a 더하기 b다 보니까 5a가 2b잖아요. 그래서 답은 3b네요. 3b. 그죠? 3b 값을 찾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 두 번째 조건은 fb는 2b래요. 그죠? 그럼 이제 b 값이 3보다 작은지 큰지 중요하잖아요. 근데 느낌상 로그 쪽에 넣어봐야겠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약간? 이게 나만 그런가? 둘 중에 하나를 넣어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위쪽에 대입하면 모순이 생겨요. b가 허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대입하는 겁니다. 저라면 아래쪽에 대입할 거예요. 자, 아래쪽 대입해보죠. 자, b 곱하기 로그 2의 3분의 b 마이너스 5a 이게 fb죠. 그게 2b다 이거잖아요. 그죠? 지금 굉장히 이질적인 마이너스 5a 넘어가면 5a가 되는데 5a는 2b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더하기 2b 이렇게 바꿔줍시다. 그러고 b 로그 2의 3분의 b가 4b죠. 그쵸? 그럼 b를 먼저 약분합시다. 그럼 로그 2의 3분의 b가 4잖아요. 그럼 3분의 b가 16이죠? b는 48이네요. 그죠? 뭐 a를 구해도 되지만 아까 구해야 되는 게 3b거든요. 답은 3b니까 3 곱하기 48 그래서 38에 24 그러니까 답은 144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안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프라는 게 결국에는 자 앞에 뭐 A, B 이상한 게 곱해지거나 빼져도 평행이동했다는 관점에서 그래프를 접근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아까 FB가 왜 이쪽에 들어가면 안 되는지 테스트를 좀 해보죠. 2B는 4 A 곱하기 4 마이너스 B제곱 이 상태거든요. 그리고 A라는 값에다가 B에 대한 식으로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서 지금 5A는 2B라서 A는 5분의 2B거든요. 그죠? 그래서 2B는 5분의 2B 곱하기 4 마이너스 B제곱입니다. 근데 2B가 먼저 약분이 되죠. 그래서 양변에 5를 곱하면 5는 4 마이너스 B제곱입니다. B제곱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모순이 생긴다 이겁니다. 모순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건 본능적으로 저였으면 로그에 집어넣어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자 30번입니다. 30번 문제를 보면 그래도 비교적 귀여운 삼각함수의 절대값 함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단계가 fx 그리기 전에 어떤 y는 2sin k분의 파이 x 더하기 2분의 1을 먼저 그려봅시다. 근데 여기서 주기를 찾아야겠죠. 주기. k분의 파이 x를 2파이로 뒀을 때 x값이 주기잖아요. 그쵸? x는 해서 먼저 파이 날려주고 2k네요. 2k. 요게 주기입니다. 주기 2k. 됐죠? 주기가 2k구나. 일단 한번 아래쪽에 좀 공간 넓은 데서 좀 그려보죠. 옮기고 그러면 자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일단은 이렇게 좀 한 이 정도. 자 먼저 2 sin k분의 파이 x를 위로 2분의 1 칸 올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일단 2 sin k분의 파이 x 먼저 그려보죠. 그냥 요래 그리면 되잖아요. 그죠? 좀 더 업데이트해 그려볼까요? 요래 너무 업데이트한데 그럼 다시 요래 한 요 정도?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한 요 정도 요래 요 요래 그래 요 정도 합시다. 요 정도. 자 주기가 2k니까 여기가 2k인 거예요. 됐죠? 2k. 자 그리고 가운데가 k가 되겠죠. 좀 아래쪽에 됐을까? k 2k 요 상태. 그죠? 그리고 최대값이 2, 최소값이 마이너스 2, 가운데가 0인 상태인데 이제 위로 2분의 1 칸씩 올려볼까요? 2분의 1 칸씩 올리면 2분의 5 그죠? 2에다 2분의 1 더하면 2분의 5 그리고 0은 2분의 1이 되고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죠. 그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럼 x축이 어디 있냐라고 한다면 이 길이는 여전히 2거든요. 그럼 2로 나누면 여기가 1만큼 내려간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요 가운데 이쪽이 x축이 되겠죠. 빨간색 말고 또 다른 파란색 요렇게 표시해보죠. 됐죠? 요게 x축이 되고요. 위쪽은 y는 2분의 1이 돼요. 됐나요? 그럼 이제 이거의 절대값을 씌워보자 이거죠. 절대값 함수를 그려야 돼요. 그럼 x축 기준으로 다 위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요런
색깔을 이렇게 여기까지는 맞죠, 그죠? 그리고 제일 여기 끝에도 맞고. 근데 지금 참고로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여기 보이시죠? 잘 안 보이죠? 자, 여기 이렇게 A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요. 그럼 뒤집으면 2분의 3이 되겠죠? 여기 가운데까지 가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요런 식으로 대략 이 정도까지 올라가요. 여기. 그래서 마저 표시해주면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프 그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문제 상황을 보면은 t라는 값이 0에서 2k 사이, 그죠? 우리 주기가 2k니까 딱 그 주기 한 바퀴 사이 t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간격이 1인 어떤, 그죠? 범위를 잡는 거예요. t부터 t 더하기 1까지 범위를 잡았을 때 함수의 최대값이 2분의 1이 돼야 된대요. 근데 그러한 t가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범위가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주 몇 개 없는 거죠. 그럼 쭉 범위를 훑어보면서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범위를 한 이 정도로 잡아봅시다. 그러면 최대값이 2분의 1 아니에요. 그죠? 그럼 찾기 전에 2분의 1 어디 있는지 봐야죠. 여기가 2분의 1입니다. 보세요. 여기가 2분의 1이거든요. 여기가 최대가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범위를 이렇게 잡으면 뭐 어림도 없죠. 그렇죠? 절대 2분의 1이 나올 리가 없고요. 뭐 오른쪽으로 좀 이동해 보죠. 이렇게 잡아도 최대값 절대 2분의 1 아니죠. 그쵸? 그러다 보면은 자 보세요. 이게 좀 확대가 안 되네. 여기랑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범위를 잡으면 2분의 1이 맞죠? 그죠? 그래서 범위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범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옮겨도 2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양 끝에 걸칠 수 있어요. 이렇게 돼도 최대값이 범위가 2분의 1이고요. 조금 이동하면 2분의 1이 아니죠. 이제 더 작아져요. 최대값이. 그러다가 딱 오른쪽에 착 걸려도 2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온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이게 또 어디에도 있냐면 이렇게 쭉 잡았을 때는 최대값이 또 2분의 1 아니다가 여기에도 똑같이 있어요. 이쪽에 있다가 오른쪽 두 개. 그럼 네 개가 생기죠. 그죠? 다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래서 총 4개가 있어서 방금 같은 상황이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4개가 2개가 되려면 간단하죠.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간단해요. 잘 보세요. 그냥 딱 이 정도 딱 자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딱 1이면 되겠다. 여기 거리 1이면 되겠다. 마찬가지로 여기랑 여기도 거리가 같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 사이도 거리가 딱 1이면 범위가 2개만 나오게 됩니다. 요 상황이 이제 문제에서 의도한 상황이에요. 딱 걸리게.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얻어낼 수 있는 사실이 저 간격이 1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K에 대한 어떤 표현이잖아요. 저 거리가 어떻게 구하지? 이게 1번입니다. 구해볼게요. 색깔을 다르게 해서 자 저는 절대값이 싫어요. 그럼 이 점을 색깔을 바꾸자. 빨주노초 정파남 초록색 한번 해볼까요? 초록색 이 점을 아래쪽으로 내려볼게요. 아래쪽으로 내리면 이 점의 y 값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여기 그죠? 왜냐면 절대값 올린 게 2분의 1이니까 다시 내려가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그죠? 그러면 y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절대값 씌우기 전에 잘 보세요. y는 2 사인 k분의 파이 x 더하기 2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x값은 무엇일까 찾아보자 이거죠. 플러스 2분의 1 넘어가면 2 사인 k분의 파이 x는 마이너스 1이 되죠. 2로 나눠주면 사인 k분의 파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일단 볼게요. 사인 요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려면 원래 지금 이건 y는 sin x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가려면 여기서부터 6분의 파이만큼 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6분의 파이만큼 가면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려면 파이 기준으로 6분의 파이만큼 이동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그러면 요 한 칸의 길이를 구해보는 거예요. k분의 파이 x가 6분의 파이냐면 x는 얼마일까 이건데 x는 6분의 k가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게 y는 sin x가 아니라 좀 불필요한 거 지워볼게요. y는 sin분의 k분의 파이 x라면 y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려면 가운데가 k잖아요. 끝이 2k고 그래서 k로부터 얼만큼 이동했다? 6분의 k만큼 이동했다 이거죠. 여기 6분의 7k인 거죠. 그럼 반대쪽은 6분의 11k가 되겠죠. 그죠? 좀 상황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이쪽 k입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인다. 이쪽 k입니다, k. 더 잘 안 보이네. 이거 어찌 할까 이거. 그래, 백투 페이지. 원래 색깔. 자, 이 점의 x좌표 k예요, k. k로부터 지금 이쪽만큼 이동한 게 여기 6분의 k만큼 이동한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랑 비교해 주시면 되겠어요. 헷갈리죠? 큰일 났다. 헷갈린다. 일단 좀 불필요한 거 지우자 이게. 큰일 났다 이거. 헷갈린다. 안 헷갈린 사람 없습니다 원래.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보면은 이걸로 가자. k부터 좀 보세요. 여기 아까 마이너스 2분의까지 요만큼 가는데 6분의 k라고 구한 거예요. 그럼 6분의 k가 1이니까 k는 얼마입니까? k는 6이죠. k는 6인 걸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k 쪽이 원래 알파예요, 알파. 왜냐면 알파부터 알파 더하기 1까지 딱 최대값이 2분의 1 되는 거니까 k가 알파입니다. 알파도 6이에요. 그럼 베타는 어디 있는가 보면 베타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보이세요? 베타 여기. 베타랑 이제 2k 사이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베타는 2k에서 오히려 6분의 파이만큼 뺀 거죠. 아까 구한 6분의 파이가 아니라 6분의 k, 그죠? 6분의 11k예요.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이쪽이 이제 베타인데 아까 우리 k가 6인 거 아니까 1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답은요. k 알파 더하기 베타는 36 더하기 11이라서 47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문제를 다시 브리핑 해볼게요. 다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잘 보세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지금 사인으로만 그려볼게요. 여기 2k고요. 여기 k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근데 아까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상황을 구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상황. 근데 구해보니까 이만큼 거리가 원래 보정한 거. 그죠? 보정한 값을 구해보면 6분의 k라서 이쪽의 x값이 6분의 7k고요. 이쪽의 x값, 이쪽 x 반대 방향은 6분의 11k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알파와 베타를 구하는 건데 첫 번째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두 번째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인 거예요. 조건을 만족하는 게. 그래서 알파가 원래 이제 그 범위의 앞쪽이니까 이게 알파 더하기 1이 되는 거고요. 이쪽이 베타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6분의 7k랑 k를 뺀 6분의 1k가 먼저 길이가 1이다. k는 6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알파도 6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타를 구하는 건데 베타 더하기 1이 2k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베타 더하기 1이 2k다. 베타 더하기 1이 2k 10이다. 그래서 베타는 10이다. 이렇게 찾아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내었다 이겁니다. 지금 절대값이라서 좀 헷갈리지만 다시 한번 차근차근 그려보시면 또 못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